입니다. 그리고 형소법 개정안 좀 여쭤볼게요. 오늘 국회 법사위 이 법안심사 소위가 오전에 열리는데요. 가는 거죠? 네, 가는 보안 거예요. 수사권 가는 거예요. 예, 완전 폐지로. 그리고 뭐 그동안 여러 가지 우려를 표명해 오셨고 네. 또 그런 측면에서 적극적인 의미로 법안도 발의하셨던 뭐 김남희, 홍기현 이런 분들조차도 네. 당론에 따르겠다고 이미 얘기하셨기 때문에 가는 거죠. 그렇군요. 그 이제 그러면 싹 정리가 된 거죠. 당내에 다른 네, 불협화음, 정리된 마찰 겁니다. 뭐 이런 거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깔끔하게 털고 그러면은 2주 안에 완벽히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마무리되는 건가요? 네, 물론 이제 이번 주 필번은 안에, 하겠지만. 이번 주 안에. 예. 정성호 장관은 왜 자꾸 그만둔다고 하시는 겁니까? 정성호 장관님 얘기는 예. 저 같은 경우 제가 갖고 있는 정보값이 뭐 100% 정확하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네. 제가 뵀을 때 그때도 한 3개월쯤 전인가 2개월쯤 전에 뵀을 때도 예. 자 그만두고 싶다. 대통령님 주변 분들에게 예. 그만둬야 되겠다는 얘기를 했다. 왜 건강. 건강. 예. 예. 그러니까 제가 뭐 그분의 개인적인 건강 상황을 다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예. 건강이 좀 안 좋다 그때도 그렇게 얘기하셨고 또 그런 얘기도 하셨어요. 좀 당에 네. 이해찬 대표님 돌아가시고 나서 어른이 좀 없는 거 아니냐. 예. 그러니까 좀 자기가 가서 뭐 좀 이렇게 다독일 사람들은 좀 다독이고 뭐 조언할 사람은 조언도 하고 이렇게 하는 역할도 누군가는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예. 그런 얘기들 그때도 하셨었어요. 예. 예. 그리고 최근에 총리로 지명될 수도 있다. 뭐 이런 보도도 나왔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강훈식, 맞아요. 정성호, 예. 한성수 세 한성수, 명 중에 하나다. 예. 그래서 제가 농담반 진담반 축하 전화를 드렸어요. 아 축하해요. 그랬더니 예. 아니야 나 그만두고 싶어. 그만둔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어. 예.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요. 저도 들었어요. 예. 예. 이는 괜찮은데 건강이 안 좋아요. 이렇게. 근데 이제 어찌됐든 공교롭게도 딱 형소법 개정안을 이제 민주당에서 결정하는 시점에 이제 이렇게 사의 표명을 하시니까 청와대에서는 사실이 아니다 또 이런 입장이 나왔거든요. 아 왜냐하면 인사권자에게 예. 그걸 직접 표명한 바는 없다는 취지인 것 같아요. 예. 근데 지금 상황에서 검찰 개혁을 마무리해야 되는 법무부 장관이 여기서 그만둬 버리면은 일이 살짝 어려워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는 것 같아요. 일을 좀 마무리 10월 2일 날 공소청이 하고 중수청이 출범하는 그때까지 맡아주시는 게 연속성이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좋겠죠. 예. 어제 대통령께서 이제 해외에 계시면서도 대수비를 했는데 여기에서 공직자들에게 선공 후사를 강조하셨어요. 특히 이제 중수청 개청에 만전을 기해달라라는 입장을 당부하셨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나중에 추가 취재해 보니까 그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에 청와대도 같은 입장이다라고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그 김준영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에게 확인해 주셨더라고요. 언론에 보도도 됐고. 네. 그래서 제가 꽤 이른 시간에 예. 대통령실은 지난번 공소청법 할 때 네. 이미 예. 당에서 정하는 대로 좀 하자. 이번에는 좀 부드럽게 하자. 그랬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러 매체에서 다 안 믿으시더라고. 청와대가 부드럽게 가자. 애시당초 이런 거였다. 예. 대통령님 본인은 이쪽 보안 수사권이 조금이라도 좀 남아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 가지고 계시지만 본인 생각 고집할 생각이 없으셨어요. 예. 왜 이렇게 오해를 받으신 건가 싶은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그런데 여하튼 이렇게 이제 마무리가 되고 구자연 검찰총장 권한대행은 왜 휴가를 간 걸까요? 이 예민한 시점에 오해받기 딱 좋은데 물론 뭐 예정된 뭐 휴가 일정이라서 간다 뭐 이런 거긴 한데 뭐 직무대행이기나도 검찰이 지금 수장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 보통 어떤 기관의 수장이 기관의 어떤 권한이 축소된다든지 네. 큰 변화가 있으면은 뭐 다른 기관들도 물러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물러나겠다고 사의를 표명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근데 공식적으로 뭐 사의를 표명했다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아직은 아닌데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예. 사의를 표명할 것 같지는 않으신 거죠. 예. 현재까지는 아닌데 저는 뭐 그런 생각이 있어요. 대통령님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들이 그냥 국회에서 법을 정하면 법에 따라서
하는 거지. 꼭 거기에 정치적인 의사를 표명해야 되나? 물론 법이 통과될 때까지는 공직자로서의 전문성이라든지 경험이 있으니까 의견을 내고 네. 뭐 우려가 있으면 우려도 전달하고 하는 건 가능하지만 그래서 이제 또 하나의 어떤 민주적 권력을 부여받은 국회가 여러 가지 고민 끝에 법을 정했으면 그 법에 좀 따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기관들이 있어서 그건 좀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특히 검찰이 그런 경우가 많았잖아요. 심지어 인사권을 행사해도 반발하고 막 기자 차장 검찰청 차장이 기자들 앞에서 잘못된 인사입니다. 이따 이 소리를 하고 윤석열 때 정신들을 못 차려. 한동훈 장관 뭐 많았죠. 난리를 치면서 이번에도 그러니까요. 얘기하고 있어요. 차라리 의원직도 그만둬라. 정성호 장관을 향해서. 검찰을 이렇게 망가뜨린 장본인이 한동훈인데 검찰이 이렇게 국민들에게 지탄을 받게 만든 게 한동훈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윤우진 세무서 이거요. 이런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검찰 수사권이 폐지된 거예요. 아시잖아요. 그렇죠. 경찰이 윤우진 열심히 수사해가지고 영장 7번인가 청구했는데 다 검찰이 기각해버리고 그래서 윤우진 심지어 태국인가 어디로 밤에 출국했다가 맞아요. 인터폴에 잡혀가지고 강제 송환당한 거잖아요. 그렇죠. 강제 송환되는데 구속영장 경찰이 신청하니까 안 받아들였잖아요. 검찰이. 해외로 도피까지 했던 사람인데 그러니까요. 이런 식으로 수사를 하니까 검찰은 수사권을 가지면 안 되겠다 진짜. 아니 비슷한 일이 최근에도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최영중 사건. 최영중 사건도 그렇고요. 최영중 사건에서 검사 그 영장을 쳤는데 뭐 도주, 증거 인멸의 우려 뭐 이런 등등을 다 넣어가지고 증거까지 해서 넣었는데 이거 기각시켜 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통신영장 같은 경우도 말이 안 되는 건데 아니 기간이 너무 길면 기간을 좀 줄여가지고 청구해주면 되는 거지. 그걸 왜 기각을? 이걸 참나 진짜. 그리고 이렇게 끔찍한 아동 성범죄자가 뭐 15시간 조사는 받았다고 하는데 체포도 구속도 안 되잖아요. 맞아요. 경찰은 케이블 타이 하나 나오면 바로 체포되고 바로 구속되는데 검사들은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 유명한 지규현 판사 지금도 멀쩡히 재판하고 있잖아요. 이게 검사 판사는 늘 우리가 법에서 예외다, 법 위에 군림한다 이런 비판을 안 받을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범죄 피해자분들의 보호, 범죄 피해자분들의 권리 존중과 권리 보호 이런 것들을 위한 여러 가지 수단이 강구돼야 되는데 검사에게 수사권을 준다는 방식으로 하는 거는 저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벌써 30분이네요, 의원님.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그 전권 송치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정권 송치 저는 반대하는 입장이고 과거에 검경 수사권 조정할 때 정권 송치를 검찰이 원했는데 제가 안 받아들이고 빼버렸죠. 그렇죠. 근데 어찌됐든 그걸 또 내셨어요. 김남희. 근데 어찌됐든 정권 송치가 받아들여지진 않았고 7개 범죄에 대해서만 자동적으로 송치가 되도록 좀 한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검사의 그 7개 범죄에 대한 수사권은 없고요. 수사 요구권만 있는 거죠. 수사 요구권만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이번 주 금요일에 법안 처리가 다 마무리되면 이제 후속 조처는 어떻게 돼가는 겁니까? 이제는 이제 그 중수청 개청 준비, 공소청 개청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무엇보다도 이제 중수청의 경우에는 완전히 새로운 기관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공소청은 검찰청이 바뀌는 거지만 중수청은 그래서 인원 확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지금 건물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임대 계약을 다 마쳤대요? 체결했다고 그러고 일부 건물에 대해서는 이제 인테리어 공사나 이런 내부 공사도 시작했다 그러고요. 인원에 대해서는 이제 법 통과가 되면은 바로 각 기관을 다니면서 수사 관련된 기관들을 다니면서 취업 설명회를 하겠대요. 근데 지금도 문의가 자주 온대요. 저 자격 조건이 어떻게 돼요? 가고 싶은데 이런 요건들이 많이 문의가 많이 오고 내부적으로 보고를 받아봤더니 검사들 중에도 상당수가 올 것 같다. 중수청으로? 꽤 올 것 같다.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도 로펌은 경찰 정관들을 뽑습니다. 제가 그 얘기 들었어요. 요새 경찰 전관들이 그 로펌에서 잘 나간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정관 예우를 받으려면 중수청에 몸을 좀 담았다가 나가든 중수청에 몸을 담든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시장 논리가 작동한다는 거예요. 진짜 너무 재밌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어떻게 진행될지 잘 챙겨봐야 될 것 같고
의외로 중수청이 또 원하는 사람들이 많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조세라든지 또는 뭐 마약 이런 것들은 문의가 많이 온다는 거예요. 네. 사건이 많아. 야, 그렇구나. 지금 저희가 생각했던 거하고 전혀 다른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마지막으로 지금 부동산 때문에 좀 난리잖아요. 특히 이제 청년들 전월세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 그래서 한성숙 총리도 어제 열린 총리 주관의 부동산 토론회에서 청년 주거 대책에 대해서는 좀 세게 준비를 해보겠다라는 말씀을 좀 주셨는데요. 서울시장 준비도 하셨으니까 나름의 보관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청년들에게 평생 임대주택에 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청년들이든 어떤 분들이든 본인들의 경제 여건에 부합하게 네. 그러나 질 좋고 편안한 안심되는 주택에 사실 수 있도록 하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고 그런 곳에서 또 자산을 축적하고 해서 자가로 건너가실 수 있겠죠. 오히려 그게 더 빠른 사다리가 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주거 비용이 확 낮아지면 축적할 수 있는 여분의 자산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청년 주택이나 이 부분에서 공공이 역할을 좀 많이 하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래서 제가 내세웠던 그때 경선 당시의 공약은 서울만 해도 30년 이상 된 노후된 여러 청사들이 있고 이 30년 이상 된 노후된 청사들은 30년이라는 기간 조건을 달성했기 때문에 재건축 재개발을 해야 되고 할 수 있는 곳들입니다. 마침 또 정부에서 이런 건물들을 재건축 재개발할 때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재정으로 지원하는 법도 계류돼 있어요. 발의돼서 정부안으로. 그래서 이거를 재건축 재개발할 때 용적률 높이고 하면서 여기에 청년 주택들을 넣자. 청사 하나당 대략 300호씩 정도만 넣어도 10,000호 가까운 또 10,000호 넘는 주택을 넣을 수 있다. 예를 들면은 어디가? 예를 들어서 주민센터 같은데. 주민센터. 예, 오류동 같은 데는 이미 그런 모델이 존재해요. 오류동? 예, 존재합니다. 이거는 정부가 갖고 있는 땅이고 정부가 하는 사업이라서 인허가도 빠르고 땅도 갖고 있고 인허가도 빠르고 재정 지원도 들어가고 빨리빨리 할 수 있어요. 그리고 30년 이상 된 노후된 청사들, 청사에 근무하는 공무원들도 피곤하고요. 민원 가지고 찾아오시는 주민들도 불편해요. 주차장도 만들고 지하에. 주민들 위한 공간도 넓히려면 어차피 재건축 재개발 해야 돼요. 그렇죠. 이런 거 빨리빨리 하자는 거예요. 특히 지금 건축 시장 건설사들 많이 얼어붙어 있잖아요. 근데 이런 사업들을 벌이면 SOC 사업들처럼 이런 사업들 정부가 책임지고 하면은 그런 어떤 건설 시장의 활기도 되찾을 수 있어요. 이거 빨리빨리 하면 될 것 같은데 어디가 막혀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서울시가 이런 물건을 찾아서 정부 쪽에 올려줘야 되는데 일부 올려서 그게 발표됐어요. 12구 대책에는 포함돼서 밝혔는데 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소극적이죠. 소극적이다.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그리고 다양한 아이디어들 굉장히 많습니다. 모듈러 주택을 이용해서 이주 대책을 만들어서 임대주택 단지들을 재개발한다든지 하는 아이디어들이 있어요.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초과 세수도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국민연금 같은 경우도 좀 주식시장에 너무 많이 들어있다는 평가를 받는데 외국에 있는 어떤 연금이나 기금은 주택을 공급합니다. 공공주택을. 임대주택 같은 경우 매월 임대 수익이 들어오잖아요. 현금으로 생기잖아요. 날리는 돈이 아니거든요. 뭐 그런 것들 적극적으로 정책적으로 발견해서 발굴해서 결합시키면은 할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들으니까 좀 더 새로운 상상력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고요. 저희 가을에 뵐게요. 그때도 고맙습니다. 안 시원할 것 같아요. 왠지 그때도 더울 것 같긴 해. 그때 더울 때 저희가 아이스 아메리카노 준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